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의학 계열로 진로를 변경하고 싶어 휴학하고 수능에 응시해 모두 1등급이 나왔지만 생명과학만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의학 계열 지원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학생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이 학생은 현재 서울의 유수한 대학의 건설환경공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워낙 의예과나 치의예과를 목표로 했었던 상황이었어서 본인이 이제 한 학기를 다니고 휴학을 결심한 후에 재도전해서 이제 의예과를 도전하고자 한 케이스인 거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그 의학 계열에 대한 진로 포기를 쉽게 하지 못해서 계속 재도전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따라서 이제 다른 공학 계열은 보지 않고 무조건 의예나 치의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 학생이 이제 취득했었던 수능 성적을 우리가 같이 먼저 볼 텐데, 국어가 132점, 수학가형이 130점, 또 과탐에서 화학원이 70점, 생명과학원이 63점으로 성적을 취득했었고, 또 영어와 한국사는 다 1등급이었어요. 따라서 지금 생명과학 원만 2등급 88%의 100분위로 2등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1등급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등급만 가지고는 우리가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같은 등급이어도 이제 100분위에 따라서 이 학생의 표점에 따라서 상대적인 서열이 매겨지기 때문인데요. 이 학생이 동점자들에 비해서 영역별 동점자 평균 똑같은 395점의 이제 평균을 가지고 있는 표점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영역별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수학이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에 탐구 국어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총점의 수험생 대비 수학 점수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었고, 또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 유리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100분위 기준으로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수학가형은 99%의 100분위로 가장 우위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또 국어 같은 경우에는 96%의 100분위였기 때문에 사실 1등급 컷에 걸린 1등급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점자들의 평균 국어 점수보다는 조금 점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또 탐구의 경우도 화학원은 1등급 99%의 100분이었지만 생명과학원은 88%의 100분이었어서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성적, 즉 우리가 이제 정시에서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학생의 표준 점수 총점이 동일한 다른 학생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동점자의 영역별 평균에 비해서 학생은 수학, 탐구, 국어 순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동점자의 평균 영역별 점수에 비해 가장 유리했었던 건 수학, 99%의 100분위를 받았었죠. 그리고 탐구에서 화학원이 99%의 100분위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국어가 이제 96%의 100분위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이 나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총점 대비를 했을 때 이 학생이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수학이 가장 유리했기 때문에 수학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죠. 또 100분위를 기준으로 총점을 비교하더라도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 동점자에 비해서 수학 영역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점수대별 동점자의 영역별 평균을 보면요. 동점자, 그러니까 같은 표준 점수를 395점이라는 표준 점수를 가졌었던 학생들의 국어 평균보다 학생의 평균은 6.9점이 낮아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상대적으로 못 본 상황인 것이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평균이 126점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학생이 표점이 130점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점자의 평균보다 4점 정도 앞서 있었던 상황이고, 탐구의 경우에는 2.9점 정도 다른 학생의 평균보다 높았었던 것으로 보여졌었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었고, 100분위로 해도 역시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100분위 289점,
총점 같은 학생들의 영역별 평균 100분이랑 비교해 보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점수만 가지고 보면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 뭐 연세대, 고려대, 또 서강대 뭐 이런 쪽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학생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입시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다시 돌아갈 대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안정지원선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의 비슷한 라인 대학선에서는 굳이 안정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어서 의대로 소신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과 계열은 이제 이 학생이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난 지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다른 공과대학을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도 내가 우수한 대학인데다가 이제 공과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의대나 치대 쪽이 아니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소신을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선으로 내려가더라도 의대 위주로 이제 살펴보게 되었었고요. 가군에서는 이제 조선대와 전북대를 고려하게 되었었는데 최초 합격이나 추가 합격 여부를 따져서 이런 부분이 좀 가능성이 보이는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최초 합 또는 추가 합격이 가능한 작년 또는 3년 동안의 평균 충원이나 추합률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학교의 환산 점수식으로 내 점수를 넣어봤을 때 평균 합격자들의 점수선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등등을 따져볼 수밖에 없었고요. 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에서 지원한 치의학과나 이런 부분을 떨어졌을 때의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군에서 원광대 의예과나 단국대 치의학과 등의 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의 점수를 그 해에 이제 의대 지원선을 가지고 보면 학생의 점수로 그래도 좀 소신상향해서 지원해 볼 만한 그런 학교선을 찾아보니 조선대, 전북대 등등이 고려가 됐었던 것이고요. 또 단국대와 강릉 원주대는 약간 안정선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었는데요. 조선대가 0.64 정도 평균선에서 이 학생 점수가 빠지는 상황이었고, 또 전북대는 한 1.31 정도 학생이 평균 점수대, 지원자들의 이제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대보다는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대의 경우에는 당시에 탐구가 20%, 또 전북대가 이제 30% 탐구가 이렇게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전북대보다는 이 학생이 평균에서 사실 다른 학생들 평균보다 탐구가 그렇게 막 월등히 뛰어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북대보다는 조선대가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판단이 되어서 가군은 조선대를 지원하게 되었고, 또 나군은 치의학과, 어차피 이제 가군에서 치의학과를 쓰니까 나군은 소신껏 의예과를 넣어보겠다. 그래서 수시 2월 인원이 당시에 많이 발생했었던, 즉 38명이 발생해서 모집 인원이 70명이 되었었던 원광대 의예과에 도전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요, 이렇게 소신 지원 전략을 세우고 마지막 이제 다군에서는 대구 가톨릭대 의예과를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가나다군을 지원한 결과 사실 다군에서는 불합격을 했고요. 또 나군이나 또 가군에 조선대 치의학과와 원광대 의예과를 동시에 합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죠. 학생이 지원하기로 했었던 당시에 치의학과의 어떤 점수선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요. 지금 당시에는 조선대, 전북대, 단국대가 소신지원선이 나왔었고 또 강릉 원주대선이 안정지원선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쟁률은 뭐 의대는 말할 것도 없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시 지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경쟁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다른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과대학은 다소 첫날, 둘째 날, 특히 올해는 그랬죠. 첫날, 둘째 날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사실 상위권 대학의 이런 공과대나 자연과학대학의 경쟁률이 그렇게 처음부터 확 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비는 듯 싶었죠. 그런데 이제 의대만은 달랐죠.
의과대학, 의학 계열이나 뭐 치의학과, 수의학과,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특히 인문계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죠.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지나서 경쟁률도 사실 도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의학 계열의 학과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이렇듯 의예과는 워낙 소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보통 평균적으로 좀 높은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조선대학교가 8.7대 1, 전북대가 7.1대 1, 단국대가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고요. 당시 이제 추가 합격 인원이 조선대가 21명, 또 전북대가 10명, 단국대가 70명으로 추합 인원이 발생했었죠. 결국 이제 이 학생은 본인이 소신했던 의예과, 의학 계열로 재도전해서 지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올해 수능을 보고 점수가 흡족지 않아서 재수나 반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과목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또 수능 응시하는 이런 반영 범위들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이런 재수나 반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쉬운 그런 상황인데요. 본인 소신껏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재수에 이제 올인하겠다라고 해서 정시 지원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내가 소신껏 지원한 학교에 합격해서 또 거기서 얼마든지 내 진로를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